누구나 한 번쯤 이런 장면을 마주한 적이 있을 겁니다. 평일 오전 한적한 카페에서 여유롭게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노년의 남성. 옆자리에서는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를 나누는 할머니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문득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저런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혹시 쓸쓸하고 외로운 노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젊을 때는 미래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즐길 거리도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시간이 훌쩍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주변이 하나둘씩 조용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잘 늙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어떤 삶의 태도와 습관을 유지했는지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제로 나이 들어서 잘 산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6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남 탓을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남 탓으로 전가하는 사람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몫으로 끌어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노년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은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도 그걸 남의 탓으로 끝없이 곱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에서 뭔가를 배웠다고 말하죠. 반면 누군가의 말이나 결정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고 믿는 사람은 끝없이 원망 속에서 고립되어 가고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집니다. 늙어서 외롭지 않고 품격 있게 살기 위해선 스스로 자기 삶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듭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은퇴와 함께 끊기고 자녀들은 점점 자기 삶을 꾸리며 멀어집니다. 이때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기존 관계를 지키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급격히 외로워지죠. 중요한 건 이 기술이 단순히 연락을 자주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일방적으로 기대지 않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 진짜 오래갑니다. 잘 늙는 사람은 혼자 시간을 즐길 줄 알되 사람 사이의 균형도 잘 맞춥니다. 이건 일찍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만의 일과 루틴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흔하게 무너지는 게 시간 감각입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뭘 해야 할지도 몰라서 TV 앞에만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잘 사는 노년은 다릅니다. 일정한 기상시간, 정해진 운동습관, 정기적인 외출 계획 등으로 삶의 리듬을 스스로 설계합니다. 심지어 작은 취미조차도 일처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하죠. 이런 루틴이 뇌를 자극하고 우울감을 예방하며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느냐, 의미 있게 구성하느냐는 결국 이 차이에서 갈립니다. 네 번째 특징은 바로 경제 감각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삶에서 경제적 여유를 중요한 요소로 꼽지만 막상 돈을 쓰는 감각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늙어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잘 사는 노인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알고 있고 소비에 있어서도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돈을 쥐고 흔드는 식으로 관계를 망치는 일도 하지 않죠.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품위 있게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무지한 채 나이 들면 자칫 주변을 탓하거나 자기 존재 자체가 위축되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감각은 나이 들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부터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단순한 저축이 아닌 운용의 개념을 익혀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잃지 않으려는 집요함입니다. 건강 이야기는 누구나 하니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대하는 태도입니다. 잘 늙는 사람은 건강에 있어서 절대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병이 생겼을 때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병을 인정하고 최대한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일상 속 작은 운동을 지속하거나 식단을 스스로 조절하고 병원 진료를 미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근육량은 노년의 삶에서 자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걸을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어야 삶이 자유롭습니다. 잘 늙는 사람은 병원에서 정한 정상 수치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몸을 직접 관리합니다.
여기엔 타인의 도움을 덜 받겠다는 의지, 스스로 움직이고자 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걷는 모습부터 눈빛까지 다릅니다. 여유롭고 단단해 보입니다. 마지막 6번째 특징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뇌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잘 사는 노인들은 독서를 하거나 그림을 배우거나 스마트폰 기능을 익히는 등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 편집을 배워서 손자와 소통하고 어떤 사람은 어학원을 다니며 외국 여행을 준비합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뭔가를 잘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경험을 즐기기 위해 배운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늙어서도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 배우는 걸 귀찮아하거나 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외로움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는 물려받은 재산이나 사회적 배경 덕분에 그런 삶을 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가까이에서 오래 관찰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젊었을 때부터 자신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 삶을 책임지는 태도를 지녀왔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단지 외모 관리나 건강만이 아니라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형식적으로 맺기보다 진심을 다해 가꾸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피하지 않고 다듬어왔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데 집중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소비와 저축을 실천해왔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병원에서만 답을 찾기보다 스스로 몸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실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습의 끈을 놓지 않고 세상과의 연결을 지속해온 결과 늙은 후에도 지적 호기심과 활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현재 40대든 50대든 심지어 60대에 들어섰다고 해도 지금부터가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삶의 습관들을 돌아보는 시기를 지금으로 삼는다면 늦은 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흐르듯이 살기보다 의식적인 선택을 반복하는 삶. 그건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아끼는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이 영상을 통해 삶의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